조건들이 갖춰졌다 했을 때는 다 맞춰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공실이 발생하는 큰 이유는 공실 현수막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까지 투자하는 게 그러면 자기 원금 20억이 날라가요. 그러면 월세를 맞추겠냐고요. 못 맞추니까 그렇게 공실로 남아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구해줘 빌딩의 이팀장. 시공조화의 김지한. 고혜저 빌딩의 배정원입니다. 건물주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거. 공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공실을 가지고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투자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가도 아니 근데 이렇게 지어놨다가 요거 안 채워지면 어떡해요? 안 맞춰지면 어떡해요 대표님?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대표님 실제 저희 현장 완공 후에 공실 있나요? 공사가 많으니까 실시간으로 공실이 생기죠. 빠르게 맞춰지는 현장이 있고 늦게 맞춰지는 현장이 있고 문제가 있는 현장도 있어요. 원인을 오늘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은 임대료가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 치면은 연봉이에요. 연봉이 높으면 능력이 있으니까 타 회사로 이직을 하더라도 더 좋은 조건 제한받고 이직할 수 있죠. 건물이 임대료가 잘 나와야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고 수익률이 나와줘야 재매각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건물의 가치를 지표하는 가장 큰 부분은 임대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임대료가 없으면 공실이면 건물 가치가 측정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네요. 도대체 이 임대료는 어떤 식으로 좀 측정이 되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건물 주변에 있는 임차 시세, 1층 시세, 2층 시세, 지하 시세 이렇게 다 구분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시세를 감안합니다. 오래된 건물도 있고 네. 이제 신축이 된 건물도 있고 건물의 생김새, 입지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건물의 그 임대가 좀 책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구분을 지어봤을 때 건물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임대료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면 좀 어떤 것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건물 가치가 좀 많이 차이가 날까요? 건물의 그 업종 그리고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뭐 입지가 중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건물의 모양이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 상권이 중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거에 따라서 각 건물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사하시다 보면 건물의 가치를 판가름하는 임대와 직결되는 부분들을 실제 체감을 하고 계실 텐데 어떤 것들이 좀 요소가 있나요? 밸류업의 묘미가 같은 거리에 나란히 있는 건물인데 월세가 틀려요. 월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틀린 거예요. 하나는 리모델링을 해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하나는 없어요. 월세 당연히 차이 나죠. 묘미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놓느냐에 따라 이거 해놓는 거에 대한 의지는 누가 있나요? 건물주님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분양상가 받으셨어요. 5층짜리, 10층짜리 지식산업센터 분양 받으셨어. 1호실, 2호실, 3호실, 4호실, 5호실 있는데 월세 차이 있나요? 월세 차이가 거의 없죠. 그리고 월세를 차이 있게 하실 수 있나요? 없죠. 못해요. 자, 꼬마 빌딩 투자에서는 건물주께서 어떻게 이 건물을 해놓으시는지에 따라 월세 차등이 뭐 2배까지, 3배까지 날 수 있어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연봉을 차이를 만들어 놨어요. 스포츠 선수로 치면 이직 계약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높게 팔리는 거죠. 그러면은 어디는 이게 공실이고 어디는 만실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오늘 뭐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릴 겁니다. 예시로 엘리베이터를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결론적으로 들어오시는 세입자들의 영향이 좀 클 것 같은데 그럼 결국 그 세입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건물이 돼야 그 가치를 능력을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표님은 여러 지역 상권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계신데 세입자들이 원하는 요소들이 어떤 게 좀 있었나요? 어떤 특정 상권에 따라 거기가 이제 유흥 상권인지 사무 상권인지 뭐 그때그때마다 조금 틀리긴 한데요. 밸류업을 표준 모델로 세우는 것들은 이제 사무실이거든요. 전층을 사무실로 NI를 책정했는데 1, 2층에 상권이 들어오면은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니까 사무실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엘리베이터 당연히 필수입니다. 근데 그 엘리베이터 옥상까지 올라가면 좋습니다. 지하까지 내려가면 더 좋아요. 지하에 썬큰 만들면 좋습니다.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층마다 2.5평씩 세이브되는 용적률 합쳐서 중축하면은 더 좋습니다. 건물 외관이 예쁘면 좋아요. 꼬마 빌딩 수요자들이 그런 거예요. 큰 빌딩에 들어가면 자기 간판 못 달아요. 꼬마 빌딩에는 본인 간판을 다실 수 있고 손님 눌러서 미팅하시고 좋고 자기의 회사 커리어도 어필하기 좋잖아요. 사옥은 더 좋고 외관이 신뢰성 있게 예뻐. 간판도 딱 멋있는 위치에 딱 달렸어. 회사가 든든해 보여. 이런 좀 외형적인 요건들. 화장실이 남녀 구분돼서 깨끗하게 들어가는데 그 화장실이 또 깨끗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면 더 좋고요. 이게 세입자들이 선호를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세입자들께서 선호하실 수밖에 없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렇게까지 내가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지금 강남에 통사업 되게 많이 지어놨던데 저렇게 공실 많은데 내가 했다가 내 것도 안 채워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들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잘 갖춰놓는데도 불구하고 공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조건들이 갖춰졌다 네. 했을 때는 다 맞춰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그런데 공실이 발생하는 큰 이유는 아무래도 비싼 임대료일 거예요. 아무리 위치가 좋고 시설이 좋아도 임대료가 비싸면 들어오기가 쉽지 않죠. 야구 선수로 비교를 했을 때 20승 투수는 연봉이 10억이에요. 근데 15승 투수는 5억이에요. 그럼 구단주 입장에서 그 5승 때문에 5억을 더 투자할까? 아니 15승 투수를 한 명 더 영입해서 2명 하면 되죠. 임대료도 비슷합니다. 옆에 건물은 평당 임대료가 뭐 한 15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우리 건물은 아무리 좋아도 한 18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오기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매수하셨을 때 금액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임대료를 맞춰야 되고 그렇게 맞추지 않으면 수익률이 떨어져요. 수익률이 떨어지면 재매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 임대료를 놓지 못하고 계시는 거죠.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조금만 좀 다르게 설명하자면 길 가다가 공실 현수막을 보시는 거예요. 나 강남 사는데 강남에 뭐 현수막이 뭐 1년째 저렇게 걸려 있어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불경기가 안 좋아서 식당들이 다 망하나요? 줄 서는 데는 줄 서요. 맞아요. 그런 거를 보고 두려워하시기보다 싸게 사서 신축을 하지 말고 싸게 사서 리모델링해서 적당한 비용으로 새 건물처럼 만들어 놓으면 되게 상대적으로 옆에 건물보다 내 건물을 월세를 낮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건물로 와요. 자, 창업의 루트를 보여드릴게요. 의대를 졸업하셔서 전공의를 따신 원장님이 독립을 하시려고 그래요. 30평짜리 치과를 하시던 100평짜리 정형외과를 하시던 본인 공부하신 자격증 하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건물에 손님들이 찾아오기 좋고 깨끗한 데다 일을 오픈을 하고 싶으시잖아요. 자, 이제 오픈하는 입장은 어떠냐면 동네를 먼저 정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가서 내가 이런 거를 할 건데 나한테 맞는 것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추천해 되겠어요? 동네에 꼬마 빌딩이 4층 5층 쫙 있는데 대부분 개발이 잘 안 돼서 엘리베이터도 없어. 그리고 뭐 신축도 그래. 근데 리모델링인데 엘리베이터도 있고 건물도 깨끗하고 신축 못지않아. 근데 월세가 얼마야? 그러면은 여기 옆에 거는 신축인데 뭐 외관도 비슷하고 월세가 되게 높아. 그러면은 당연히 조금이라도 싸고 같은 조건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 옆에 있는 진짜 싼 구축으로 가나? 안 가세요. 자격증 하나 갖고 있는데 근사한 데에서 저기 본인이 평생 영업을 하셔야 되는데 시설 투자가 엄청나요. MRI 기계, 치과 기계 몇 억씩 몇십억씩 하거든요. 10년 공부한 거를 쏟아부어서 투자를 하시는데 허자만 하루만 월세 싼 구축에다 하시겠네요. 조금 세도 깨끗하고 신뢰성 있는 데다 가는데 같은 조건이면 가성비 있게 투자돼서 월세가 적절히 책정되어 있는 데 가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보시는 거는 되게 안 좋은 케이스로 월세를 절대 낮추면 안 되는 월세를 낮추는 순간 그 투자자는 그냥 몇 년 동안 몇 수십억 몇백억을 투자한 거가 허공으로 날아가는 현실적으로 월세가 맞춰지는 순간 본인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20억으로 레버리지 80%를 일으켜서 100억짜리 건물을 샀어요. 자기 돈 20억이에요. 월세가 100억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과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안 맞춰져. 월세를 현실적으로 맞추려고 3천만 원을 월세를 받아야 되는데 2,500으로 낮췄다고 칠게요. 그러면 자기 원금 20억이 날아가요. 그러면 월세를 맞추겠냐고요. 못 맞추니까 그렇게 공실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를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강남에 이런 거는요 한 10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오릅니다. 그런 근거 없는 말들 들으시고 사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오르는지 이게 왜 싼지 바로 옆에 건물 밸류업 된 것들 예시로 저 건물이 저렇게 해서 월세가 평당 1억 5천으로 올라갔어. 내 거는 9천이야. 1억 5천 사례가 바로 있네? 나도 저렇게만 공사해놓으면 맞춰지겠네? 이런 확실한 그 사례들 이런 거를 갖고 투자하셔야 돼요. 무조건 옆에 말만 듣고 잘 될 거다 그냥 오른다 이런 말 듣고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적정 수준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이 정도는 그래도 갖춰놔야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을까요? 지역별로 좀 명확히 구분해 드릴게요. 네. 강남에 청담동, 논현동, 역삼동 메인 1급지 리모델링해서 밸류업에서 1억 5천 2억에 팔아야 되는 실제로 1억에 사신 이 정도 수준이면요 제가 아까 말한 거 다 하셔야 돼요. 공사비가 좀 들어도 그냥 적당히 하면 10억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추가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1억 더 들어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 인력 때문에 월세가 500만 원,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림동. 조금은 월세가 싼 지역. 대림동 나쁘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가가 좀 싼 지역. 평당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라면 엘리베이터를 안 넣는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그리고 5천만 원? 뭐 이런 지역이라면 엘리베이터는 늦게 옥상까지 올린다. 뭐 계단실을 뜯어서 뭐 편하게 한다.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엘리베이터 지하까지 갈 필요 없어요. 굳이 장애인 엘리베이터 넣어가면서 중축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까지 투자하는 게 약간 과한 투자입니다. 100억짜리 땅에서 공사비 15억은 가볍습니다. 월세가 20-30%만 올려줘도 돼요. 그리고 실제로 올라갑니다. 상품성이 좋아지니까. 근데 30억짜리 건물 땅에서 똑같은 공사비가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안 됩니다. 되게 많이 올려줘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해서 명확히 지역별로 구분짓 이유는 시세별로 투자를 했더니 거둬지는 월세에 대해서 제가 통계를 갖고 있었어요. 1년에 200명, 300명 되시는 분들이 본인 주소지를 들고 오셔서 상담을 받습니다. 제가 무수히 수지타산을 맞춰드려요. 이렇게 공사비를 했을 때 월세 얼마, 이렇게 했을 때 얼마. 제가 해놓은 결과가 그래요. 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서 어떤 입지고 어떤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지, 그리고 중개 전문가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자금 스케줄이에요. 이 금액이 적정한지, 매매가가 주변 임대료가 얼마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리모델링 신축했을 때 과연 앞으로 얼마에 맞출 수 있을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고요. 먼저 꼼꼼하게 분석을 하시고 사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건물주분들께서 그리고 또 예비 건물주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공실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컨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내가 건물을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이걸 분별하는 게 잘 지금 하고 있는 건가? 혹은 매수하시고 나서 신축이 맞을까? 리모델링이 맞을까? 고민과 선택의 그 기로에서 헤매시잖아요. 제 옆에 전문가분께서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드리는 프로젝트를 건물 매수부터 밸류업, 매각까지 끝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정확히 어떤 걸까요? 저희가 매일 한두 분씩 이렇게 상담 접수를 하면 네. 1년에 250분, 300분 정도를 상담을 해요. 네. 갖고 계신 분이 리모델링 의뢰를 주시기도 하고 신축 의뢰를 주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이 매수 검토가 많으세요. 검토 의뢰를 하시는 건물이 좋다 나쁘다 네. 상담하면서 1시간 내에 답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납득을 해서 가세요. 1시간 동안 제가 상담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걸 배우셔서 좋은 물건을 갖고 오시냐?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저희가 좀 책임감 갖고 아예 그냥 건물을 좀 골라드리겠다. 그리고 그 건물이 왜 좋은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프로세스가 이해가게 설명을 드리는 이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무조건 뭐 저희 따라오세요. 저희만 믿으세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네. 이게 왜 좋은지, 왜 전망이 있는지 저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엑시트까지 네. 뭐 갖고 가셔도 좋고요. 이거 설계도서가 나오면 타 업체의 견적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드릴 거고요. 네. 다른 데보다 이윤이 없고 원가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투명하게 증명까지. 검증하고 할 겁니다. 어떻게 찾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괜찮은 매물들을 가끔 올려드리는데 네. 영상으로 올리지 못하는 숨겨진 매물들이 있거든요. 또 있죠. 상권 분석, 입지 분석, 그리고 그거에 따른 매매가가 적절한지 판단을 해드리고 밸류업이 된 다음에 어떻게 재매각이 될 건지에 대한 그 금액까지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알아보시고 계산을 하신다면은 사실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시간이 또 돈이잖아요. 공정률 건폐 막 혜택본 건물 최소한의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밸류업을 수 있는 이런 건물들 중심으로 그래야 공기도 단축되고 네. 신축인지 리모델링인지 모를 정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건물 네. 이런 건물을 저희가 찾아서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대출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구해줘 빌딩 부동산 중개법인과 함께 하고 계시는 은행 센터장님, 지점장님 도움을 받아서 금리가 조금 인하되는 혜택을 보실 수 있고 세금은 탈세가 아니잖아요. 네. 절세 방안, 세무사님, 법무사님 연계를 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을 하시고 밸류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임대를 놓고 재매각까지 전체 과정을 저희가 도와드리는데요. 네. 시공조화에서 밸류업을 해주시면 구해줘 공실팀에서 임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 임대가 나아지면 그러면 건물 관리는 어떻게? 건물 관리도 구해줘 공실팀에서 도와드릴 네. 거고 그 기간 동안 일어나는 건물에 대한 AS도 대표님 도와주실 거죠. 근데 AS는 뭐 저희 회사 망하기까지 해드릴게요. 이 전까지. 네. 재매각은 이제 구해줘 빌딩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도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양도세가 남아 있잖아요. 네. 구해줘 빌딩에 계시는 세무사님께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을 해드리고 끝까지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